안녕하세요. 아이 품고 전문가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 품고가요, 우리들의 국민의사죠. 정신건강의학과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산후 우울증에 관한 모든 거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아이를 낳으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 산후 우울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산후 우울증 어떤 건가요? 그래요. 뭐 이름 그대로는 아기 낳고 난 후에 엄마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걸 우리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울증이라 그러면은 뭐 여느 우울증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엄마는 아기가 돌봐야 될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돌보는 게 아주 소홀해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뭐 귀찮으니까 뭐 아기도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젖줄 시간에 젖도 안 주고 아주 뭐 정말 아주 내버리다시피 그렇게 좀 자기가 정말 무가치하다, 내 존재감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뭐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엄마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아기를 낳은 엄마들에게는 그런 충격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일생에 한 번도 이 엄마는 이런 스트레스를, 이런 충격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아기를 낳은 엄마들에게는 특히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서 잘 좀 우리가 돌봐줘야 되겠고요. 대개 이제 이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한 2주부터 시작해서 뭐 길게는 한 몇 달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심각해서 정말 정신과 치료를 정식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이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뭐 때문일까요? 아기 나오셨나요? 아직.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 중에서 아마 이 산통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요즘 이제 무통분만 그래가지고 주사를 넣기도 하고 마취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특히 이제 정말 산통이 시작되면서 낳을 때까지는 너무나 힘듭니다. 엄마로서 견디기가 정말 힘들죠. 이렇게 생리적으로 굉장히 무리스러운 이런 과정이 엄마가 아기 낳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세상이 귀찮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온몸에, 여성의 온몸에 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참 산통을 겪으면서 정말 이 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되면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정말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것이 아마 산후 우울증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가 이제 곧 아기를 낳아야 되는 엄마를 보면은 참 힘들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엄마야 뭐 더 힘들죠. 어떤 엄마들은 뭐 그것 때문에 정말 걸음도 못 가고 디스크가 뭐 재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또 심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된다. 또 이제 남편과의 그 관계도 처음으로 정말 이 아기를 가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가까워지는 부부가 있냐면은 또 아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부부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이 부부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반발을 하는 그런 남편이 됐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 부부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요, 이 엄마들은 참 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아기에 대해서요. 근데 이 아빠들은 이 교육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아빠 교육이 좀 우리 사회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기를 가지면 엄마들이 무엇이 제일 그립고 무엇이 제일 이 엄마에게 위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실제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사회는 아직도 이 아빠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빠 학교가 하나 생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 강의도 남편하고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특히요. 그러니까 이 요즘 그 아빠들은 뭐 저 나이가 들어서 30이 넘어서 이제 아빠가 되니까 좀 노숙한 면이 옛날에 아이들보다는 뭐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아빠들은 이제 노숙한 만큼 또 이런 열정적인 이런 것을 또 옛날에 젊을 때보다는 많이 식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뭔가 부부간이 좀 더 따뜻해야 되는데, 이 아기를 둘러싼 그 가정이. 근데 이게 아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어떤 아빠는 애 우는 소리 시끄러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 그거 하는 아빠도 진짜 있습니다. 예. 박사님, 이 산후 우울증 이게 과연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물론 이제 엄마에게도 굉장한 위험이지만 이게 좀 산후 우울증으로 정말 고생하는 나머지 이 아기에 대한 이 정말 따뜻한 그런 그 모성애가 발휘 안 되고 그렇게 힘들면은 이 아기에게 제일 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엄마에게도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정말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럴 때 정말 따뜻하게 잘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자라서 이 아기에 그런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엄마에 대한 걱정도 참 걱정이지만 이 참 그런 엄마 밑에서 정말 잘못 그 돌봄을 받게 되는 어린아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저는 그 생각도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산후 우울증이 아이한테까지 큰 영향, 정말 이게 심각한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요. 이제 우울증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예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우울증이 걸리겠나 안 걸리겠나 하는 것은 전문가도 사실 판단하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정말 우울하구나.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벼운 우울증은요 주위에서 봐서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막 갑자기 아주 충동적으로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주위 가족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정말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번 임신 중에 우울증이 있는 그런 엄마들은 나중에 이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히 이제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아서 예방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힘든 과정을 정말 잘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주위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꼭 그 남편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다, 내가 옆에 있다. 이런 그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마 저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남편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그때 정말 참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특히 이제 이 아내보다도 남편에게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사님, 이 명칭이 산후 우울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건 정말 그냥 산후에 생기는 그런 증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산후라니까 실제로 이제 아기를 낳고 난 후에부터 이제 어머님께 상당히 정서적인 부담이 많았고, 뭐 그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엄마들은요, 이미 아기를 낳기 전부터 이제 정말 임신 말기 되면은 이 산후 우울증이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임신 한 2주 전, 한 4주 넉넉 잡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이 산후까지 연장이 되는 이런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여튼 이 산후 정말 4주에서 10주 이 사이가 제일 주부들이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기를 봐도
뭐 때문에 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베테랑 엄마들은요, 애들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 녀석이 배가 고파 보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제 참 아마추어 엄마들은 그게 안 되니까요. 굉장히 조절하기가 더 힘들고, 더 애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엄마들은 애들이 응어리 하는 걸 딱 듣고, 혹은 또 뭐 애들이 정말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우는구나. 이게 우리 판단이 가잖아요. 그러나 이게 처음 와서 엄마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정말 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조금 더 가족들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하면은, 그런 것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정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정의 돌발적인 상황들도 일어날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울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오랜 고생을 했잖아요. 이 임신 초기부터 정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뭐 처음 낳고 난 후에 얼마까지 정말 그게 한 1년은 정말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엄마라도 이 기분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우선 아프니까 또 견디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정말 옳게 자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엄마들은 그래요. 그때 나는 세상에 내 혼자다.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한 고독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 산후 우울증이 시작한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그런 상황을 미리 잘 판단해서 그걸 좀 지적으로 우리가 해소하고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후 우울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산후 우울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 산후 우울감은 언제 이렇게 또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이 엄마들은 이게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호기심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우울감은 엄마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베테랑 엄마들은 정말 아이들이 참 노는 거라든가 이런 걸 그냥 보기만 해도 진단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경험하는 이 엄마들은 진단이 안 붙잖아요. 정말 왜 저러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몇 번 실수를 해봐야지 이제 비로소 이제 아는데, 이제 그런 혼란 시기가 있으면은 엄마가 적절히 잘 대응을 못하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녀석은 계속 울고, 그럴 때는 뭐 엄마도 정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요, 애를 막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어느 주부는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출산 후 2주에서 이제 고뇌 우리가 이 발현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는 뭐 특별한 치료는 사실은 필요 없고, 누구나 없이 그동안에 피곤했으니까 그 피곤한 것을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우울감이라는 게 필요도 합니다, 사실은. 계속 기분 좋고 막 돌아다니고 하면 피로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후 정말 피로감은 정말 우울감이라는 것은 엄마가 휴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산후 정말 우울증 전에 산후 우울감이라는 것은 아직은 질병 단계는 아니라도 정말 우리가 참 그 시기에 이 엄마들을 잘 좀 간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산후 우울증이 본격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엄마가 든든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후 우울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산후 우울증의 전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우울증이니까 이건 정말 진단명이고, 우울감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기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울감과 우울증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산모들이 산후의 우울감 내지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산후 우울증 얼마나 흔한가요?
그래요. 대체로 이제 우울증 그러면 뭐 여성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성들이 우울증, 우울감을 앓게 되는 그런 것이 뭐 산후하고 산후 전하고는 관계없이 여성 일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개 남성보다 2배가 더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더 높은 데다가 플러스 이게 좀 이제 산욕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엄마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산후 그 우울증 경향이 높아질 것은 사실이죠. 여기 그 우울증 사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짧게 이런 기간을 넘어간다. 그때는 뭐 그렇게 꼭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시기는 아니고 누구나 없이 그런 짧은 기간을 지나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요, 특별히 이 산후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성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되게 이제 아무래도 뭐든지 우리 정신과에서는요, 이 완벽증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꼭 이게 아니라도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그만하면 된 게 아니죠. 더 해야 돼요. 그렇게 보통 우리가 책상 한번 닦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새로 닦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할 수밖에 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완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신과에서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완벽증이 있으면 실수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쉽게 정말 산후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우울증의 직접 원인은 화학 물질은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면은 우울증에 잘 걸린다. 근데 실제로 이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여성들은 이 호르몬이 남성의 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확실히 정서적으로 좀 민감하죠. 좀 속상하면 막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잘 걸리기 쉬운 그런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좀 아기를 갖게 된다. 그 문제가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지 않아서 참 이 나라에도 큰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정말 아기를 낳지 않게 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도 보면은 이 엄마들이 정말 휴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아기한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쪽 방에 있어도 아기가 울면 또 달려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혼자서 이 아기를 봐야 된다, 간호를 해야 된다. 그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하나의 중압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도 되게 직장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직장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아기를 넣고 요즘은 이제 출산 기간을 넣고 이제 돌아가면은 책상이 없어졌다 그래요. 정말 깜짝 놀란 일 아닙니까? 자기 직장으로 찾아왔는데, 이게 뭐 참 축하한다고 노래라도 불러주고 해야 될 직장이 이거 정말 책상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그런 걱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할 때까지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걱정까지도 해야 되는 엄마라면요, 이 산후 우울증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변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좀 어렵게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빨리 또 임신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참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래 참 아기를 갖고 이러면 참 축복인데, 대개 또 어떤 젊은이들은 뭐 혼전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또 바라지 않던 경우에 또 임신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기한테 전달되는 애정이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TLC라고 해요. Tender Loving Care. 이것은 어린이가요, 금방 태어나서
3개월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때 정말 이 엄마가 참 부드럽고, 그리고 참 사랑에 넘치는 그런 그 돌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에게는 영영 정서적인 장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엄마도 정말 그때는 피곤해도 정말 잘 참고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아기를 가질 때는 상당한 각오와 특히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이해입니다. 또 그리고 가족들 전체가 정말 좀 함께 정말 아기를 낳는다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꼭 그 참 마지막 아기를 낳을 때는 꼭 남편이 함께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손목을 꼭 잡아준다든가 이제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정서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죠. 예. 자기는 마치 버림받은 여자 같은 그런 거 느낌이 들고, 가족들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기도, 엄마가 혼자 앉아 안아야 되고, 어느 가족도 누가 얘기하면 안 알아주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에 안 빠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체질적인 또 그런 소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 가정 환경이 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참 요즘 젊은 여성들을 아기를 낳을 엄마들은 거의 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분들이니까 그런 데 대한 참 사회적인 보장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 요즘 이제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니까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걱정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정책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는 이 엄마들이 정말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정책적인 보호가 아기를 낳은 엄마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참에 그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보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 내에서는 남편과 그 가족들의 이해나 도움이 또 굉장히 그 예방하는 데 어찌 보면 큰 그렇습니다.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일반 우울증이 있잖아요. 이게 산후 우울증과는 또 좀 다른가요? 글쎄, 이제 그게 학자들마다 이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요. 좀 다르다. 제 생각에는 다른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이 엄마에게는 아기가 딸려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부담이 더 크니까 우울증이 더 쉽게 더 잘 빠지는 것도 사실고, 특히 이제 그 아기가, 어떤 아기들은 참 순하잖아요. 예?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그럽니다.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자식 안 울으니까 혼자라도 뭐 강남에서 기다리면서 잘 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만나면 엄마가 참 정말 행운이지 사실은요. 그것도 이제 아이 중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별것 다른 일이 막 그만 막 울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엄마에게 그 정말 보통 우울증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이 아이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쉽게 보이는 증상들은 있죠. 그러나 뭐 우울증 일반에도 이런 증상들은 다 있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 결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너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실제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옳게 밥도 못 먹으면서 실제 밥을 먹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피곤하고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결정을 못 한다는 것도 뭐 사실이고, 이 우유부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혼자라는 생각,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좀 이 모든 가족들의 사랑 속에 그렇게 좀 참 자기가 있다 하는 걸 하고, 마치 자기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누구도 그를 보지도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사실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우울증에서도 뭐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산모들은 아기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혼자 저도 잘 놀고 잘 웃고 그런 아이 같으면 엄마가 좀 쉴 수가 있잖아요. 휴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엄마를 못 쉬게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아이는 참 아주 곤란한데, 그런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예민할까? 그것은 사실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뭐 꼭 유전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성격을 체질적인 요인이 아이에게도 많이 내려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좀 까다롭고 그러더라도 그건 뭐 나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엄마가 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산후 우울증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울증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에게 쓰는 그런 항우울제를 특히 이제 이 아기를 갖고 있는 엄마들에게는 우리가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약품이 아기한테도 굉장히 그 민감한 그런 시기에 이게 전해지니까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약이 있습니다만은 그 약보다는 평소에 자기 생활을 통해서 이거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는요, 이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엄마들은 힘드니까 밖에 잘 안 나가게 되죠. 그래도 잠시라도 햇빛을 봐야 된다. 그렇게 햇빛이 있어야지 우리 기분이 한결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구름 끼인 날은 괜히 그 우울증 같은 그런 기분이 좀 침울해지잖아요. 그것은 햇빛이 없어서 햇빛이 들어와야지 비로소 우리 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햇빛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리드미컬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령 뭐 걸음걸이입니다. 금방 애기 난 엄마한테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가볍게 마당을 혹은 또 자기 집을 안을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면은 그 자체가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참, 스킨십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참 애기를 내가 안는다든가, 그렇게 이 모성애 발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 참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이런 스킨십입니다. 이 애기를 안는다든가, 우리가 좋은 반가운 친구 만나면 허깅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참 세로토닌을 증량을 시켜서 그래서 정말 이 우울증의 치료가 되는 뭐 그런 그 몇 가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려면은 산책만 해도 어느 정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있다 보면 같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이게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참 가족들의 후원, 지원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엄마에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엄마는 이제 직장에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참 중요한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참 엄마가 이 가족들이 다 와서 교대교대로 아이를 좀 돌본다든가 그래서 이 엄마에게 휴식을 줘야 됩니다. 엄마는요 이 참 임신하는 과정에서부터 힘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또 그리고 이 엄마들은 또 특히 이제 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엄마들은 그 자체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들의 이 참을 편안하게 해주고 참 엄마 나 수고했다 정말 참 아주 힘들게 아기를 낳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다는 게 참 고맙다. 전 가족이 그렇게 정말 감사의 의무를 표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마가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가족 전체가 치료를 해준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연요법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 그 자연요법 중에 중요한 것은 역시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저는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